다나카 게니치는 일본 도쿄 지하철 공사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직원이었다. 그는 언제나 정시에 출근하고 매뉴얼에 맞춰 꼼꼼히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적인 사원이었으며 상사들은 그를 시스템의 화신이라고 불렀다. 다나카 씨,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출근길 동료가 인사하면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네, 오늘도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일본 사회의 정밀함,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특히 도쿄 지하철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사내에서는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 이번 달 다나카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나카 게니치 씨, 지난 분기 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상위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수 직원으로 선정합니다.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다나카는 가슴이 벅찼다. 드디어 내 노력이 인정받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역시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지키는 일원으로서 내 헌신은 가치 있는 거야. 그런데 곧 이어진 발표가 그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우수 직원 10여 명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 서울 지하철 시스템 연수를 통해 선진 사례를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한국 서울 지하철 연수라고? 다나카는 속으로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일본 지하철이 세계 최고인데 왜 굳이 후진국 한국의 지하철을 배우러 가야 하지? 연수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확인한 다나카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에 앉아 그는 불만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한국 지하철? 거기 뭐 배울 게 있다고. 맞아, 나도 좀 황당하더라.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데 아마 국제 교류 차원 아니겠어?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다나카는 술잔을 비우며 단호히 말했다. 난 인정 못해. 우리 시스템이 더 앞서 있는데 왜 거기서 뭘 배워야 하지? 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다. 그래도 가서 보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온 다나카는 아내 미카에게 투덜거렸다. 연수를 한국으로 간다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일본보다 뒤처진 나라에서 뭘 배워오라는 건지.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게니치, 그렇게 단정 짓지 마.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잖아.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한국 가서 김치 먹어보고 와. 그리고 한국 지하철 사진도 찍어와. 다나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에이, 별거 없을 거다. 그러나 가족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연수 출발 하루 전 다나카는 짐을 싸며 계속 중얼거렸다. 정말 귀찮아. 차라리 일본 내 다른 도시 시스템을 보러 가는 게 더 의미 있지. 동료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다. 다나카 씨, 내일 아침 9시 비행기입니다. 늦지 마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뭐, 가긴 가야죠. 가방 안에는 여권, 연수자료, 그리고 무표정한 마음가짐이 들어있었다. 비행기에 오른 다나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일본 지하철이야말로 세계 최고인데 내가 왜 이런 연수를 가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지.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억눌렀다. 동료들은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다나카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자, 이제 한국 땅이네. 동료들이 웅성거렸지만 다나카는 여전히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뭐, 그냥 형식적인 연수일 뿐이다. 대충 보고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곧 마주할 한국 지하철의 세계가 그의 굳건한 믿음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김포공항을 빠져나온 다나카 일행은 곧바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다. 처음 개찰구 앞에 섰을 때 다나카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티켓 대신 카드를 찍는 거야?
그는 일본에서 늘 쓰던 종이 승차권과 정기권을 떠올렸다. 물론 일본에도 IC카드 시스템이 있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라 보였다. 모든 승객들이 작은 교통카드를 개찰기에 찍하고 태연히 지나가는데 속도와 편리함이 눈에 띄었다. 옆에서 동료가 감탄했다. 생각보다 빠르네. 줄이 길지 않아. 그러자 다나카는 일부러 무심한 척 대꾸했다. 뭐 비슷하잖아. 우리도 스이카 카드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이 정도라면 꽤 체계적으로 되어 있네. 승강장에 내려간 순간 다나카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플랫폼과 선로 사이에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건 뭐지? 전부 다 막혀 있잖아. 일본 일부 노선에서도 스크린 도어가 도입된 곳이 있었지만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달랐다. 전 구간에 걸쳐 전면적으로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깔끔하게 정돈된 인상을 주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탑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다.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밝고 깨끗했다. LED 조명, 넓은 좌석, 냉난방 시스템, 안내 전광판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일본보다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해. 다나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깨끗한 건 인정. 하지만 서비스는 아직 몰라.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미 자꾸만 안내 전광판에 머물렀다. 다국어 안내, 환승역 표시,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이건 편리하군. 일본에선 아직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야 했다. 다나카는 일본의 환승 시스템을 떠올리며 약간 긴장했다. 일본에선 환승하면 티켓을 다시 확인하거나 요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그러나 한국의 환승은 달랐다. 개찰구를 다시 나갈 필요 없이 그대로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 됐다. 그 과정에서 교통카드 한 번만 찍으면 환승 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졌다. 이게 끝이야? 다나카는 어리둥절했다. 다른 요금은? 티켓은? 가이드가 웃으며 설명했다. 한국은 통합요금 체계입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일부 택시까지 연계가 되어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은 거의 없고 이동거리만큼만 자동으로 계산되죠. 동료들이 감탄했다. 이야 편리하다. 일본은 노선사마다 요금이 다르고 계산도 번거로운데. 다나카의 입술은 굳어졌다. 설마 일본보다 더 간단하다고? 다음 날 일행은 지하철 운영센터를 견학했다. 거대한 전광판에 서울 전역 지하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각 열차의 위치, 속도, 승객 밀집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2호선 순환선, 신도림 구간 혼잡도 120%. 대체 열차 투입. 관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열차 편성을 조정했다. 다나카는 눈을 크게 떴다. 자동으로. 이건 사람이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야. 네, 대부분 자동 시스템이 조율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이죠. 일본에서도 관제센터는 있었지만 많은 부분을 여전히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했다. 한국의 방식은 한층 더 자동화되어 있었고 데이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동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솔직히 놀랍지 않냐? 우리가 뒤처진 부분이 있다는 게. 요금 체계는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아. 자동화도 그렇고 효율성이 대단하더라. 다나카는 대꾸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현실은 다르잖아. 일본은 여전히 전통과 형식에 매달려 있고 한국은 더 빠르게 혁신하고 있어. 그는 억울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다. 연수 첫날이 끝나고 다나카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나는 항상 일본 지하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후진국이라 단정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자부심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리고 그 편견이 깨지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연수 이틀째, 다나카 일행은 서울 지하철 본사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다. 강당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담당자가 소개를 시작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선을 보유한 도시 철도 중 하나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화려한 통계 자료가 쏟아졌다. 열차 운행 간격, 환승 효율, 에너지 절감률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다. 동료들이 감탄사를 내뱉자 다나카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수치 따윈 아무 소용없어. 직접 봐야 알지.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작은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연수단은 곧바로 무인 운행 열차 체험을 하게 되었다. 차량에 탑승하자 안내방송이 흘렀다. 이 열차는 무인 자동 운행으로 운행됩니다. 운전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었다. 출발, 정차, 문 열림과 닫힘까지 매끄럽게 진행됐다. 동료 한 명이 중얼거렸다. 운전사가 필요 없네. 다나카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위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자 가이드가 차분히 설명했다. AI 기반 관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정지와 대체 운영이 가능하죠. 일본에서도 일부 노선에서 자동화 실험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상용화는 아직 요원했다. 한국은 이미 실현 단계였다. 다나카의 자존심에 금이 갔다. 우리가 뒤처졌다고? 그럴 리가. 다음으로 소개된 것은 통합교통요금 시스템이었다. 서울 지하철은 버스, 광역철도, 공항철도, 심지어 일부 고속버스까지 하나의 카드로 연동되어 있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 시 추가 요금은 최소화되고 일정 거리까지는 무료 환승이 적용됩니다. 발표자가 카드를 단말기에 찍자 전광판에 즉시 남은 거리와 누적 요금이 표시되었다. 동료들이 감탄을 터뜨렸다. 이건 혁신적이다. 일본은 회사별로 따로 요금을 내야 하는데 노선이 바뀔 때마다 계산하는 불편함이 없네. 다나카는 속으로 끓어올랐다. 우린 왜 아직도 복잡한 체계를 고집하는 거지? 승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데. 관제센터 견학은 다나카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열차 위치와 승객 혼잡도가 표시되고 있었다. 심지어 스마트폰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구간 승객 흐름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퇴근 시간 강남역 승객 밀집이 예상되면 미리 열차를 추가 배치합니다. 또한 플랫폼 인원수를 자동 센서가 계산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죠. 담당자의 설명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나카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승객 혼잡을 영무원이 수동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모든 게 데이터와 자동화로 관리되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다나카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나는 늘 일본 지하철이 최고라 믿었다. 정시성, 안전성, 전통.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내 확신을 흔들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몇몇 부분에서는 이미 앞서 있다. 연수 마지막 날, 서울 지하철 관계자는 다나카 일행을 시청 앞 역사로 안내했다. 오늘은 현장 시민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승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평일 오전임에도 역사에는 수많은 시민이 오갔다. 한 직장인은 말했다. 서울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환승도 쉽고 요금도 저렴하죠. 차를 안 몰고 다니는 이유예요. 한 대학생은 웃으며 덧붙였다. 앱으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늦을 걱정이 거의 없죠. 다나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승객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니. 일본은 여전히 정시성만 강조하지 편리함과 효율성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 연수단은 마지막으로 차세대 열차 개발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설비가 시연되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시민이 자동 경사로를 통해 쉽게 열차에 오르는 모습을 본 다나카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군.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야. 가이드는 덧붙였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린 기술만 자랑했지 정작 승객의 편의를 얼마나 생각했나.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연수가 끝난 뒤 호텔방에서 다나카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얕잡아 봤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나의 오만을 깨부쉈다. 한국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일본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게니치, 이제 인정해야 해. 진정한 프로라면 배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일본으로 돌아온 다나카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 연수 보고 배워야 할 선진 시스템이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자동화 운행 서울은 이미 무인 열차를 실현,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 통합요금 체계 카드 한 장으로 수도권 전체 환승 가능. 승객 편의 극대화. 빅데이터 활용 혼잡도, 예측 및 실시간 열차 증편, 효율적 운영. 시민 중심 철학장애인 접근성, 다국어 안내, 친환경 시스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는 이렇게 썼다. 일본 지하철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속에 안주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혁신은 우리의 뒤를 바짝 추격했을 뿐 아니라 이미 일부는 앞서 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배우고 변해야 한다. 보고서를 읽은 상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나카, 내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쓰다니. 우리 내부에서는 감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내가 짚어줬구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한국 연수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보고서를 읽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도 바뀌어야 해. 다나카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나는 단지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프로라면 어디서든 배워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다나카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빠, 한국 지하철은 어땠어요? 다나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계 최고였단다.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았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봐요, 결국 경험해보니 다르지 않았나요?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하는 법이에요. 그 말에 다나카는 마음 깊이 새겼다. 밤, 다나카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다. 나는 서울 지하철 연수를 통해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깨달았다. 국적이나 자부심은 배움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결코 후진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앞서가는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앞으로 나는 겸손한 자세로 일본 지하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쿄의 밤거리를 달리는 지하철 불빛이 유난히 다르게 보였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보았다. 그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일본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걸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오늘 본 무인 운행 정말 대단했지 않냐? 빅데이터 기반 관리라니 우리가 배울 게 많아. 그러자 다나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군. 한국 지하철 정말 앞서 있다. 순간 자리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다나카의 고백은 그만큼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 내가 믿었던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결코 후진국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사실을 일본에 어떻게 전해야 할까? 펜 끝이 떨렸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